한국의 스탠 게츠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 이봉조는 1987년 8월 31일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대한민국의 색소폰 연주의 대가로 작곡가로 평생을 음악과 함께 살다간 천재 음악가입니다. 그는 1931년 5월 1일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에서 태어나 학창시절은 진주에서 자랐는데 일찌감치 미국 재즈 음악을 들으며 음악에 대한 흥미를 키워갔습니다. 진주중학교와 진주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양대학교 건축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이던 시절 친구의 권유로 미팔군에서 음악 활동을 하게 되었고 거기서 재즈 색소폰을 연주하며 뛰어난 실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당시 한양대학교 건축학과 동기들의 말에 따르면 수업 내내 졸았다고 합니다. 아마 밤에 미군 부대에서 공연하면서 생긴 피로로 인한 듯 합니다. 여기서 받은 양담배를 친한 친구들에게 한 가방 들고 와서 뿌렸다고 하는 에피소드는 전설처럼 남아있죠. 대학 시절이던 1954년부터 미팔군에서 재즈 색소폰을 연주하였으며 2년간 휴학한 뒤 1958년 대학을 졸업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청 토목과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틈틈이 미팔군 무대에서 테너 색소폰을 연주하며 테너 색소포니스트 엄토미의 문화생으로서 단연 두각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러다 1961년 서울특별시청 공무원직에서 퇴직하였고 그 후 직업적인 음악가의 길을 걷게 됩니다. 작곡가의 입장으로서는 현미, 정훈이 등의 가수를 발굴하였고 뮤지컬 배우 출신의 윤복희를 훈련시켜 가수로 재발탁하였으며 미팔군 무대에서 국내 가요계에 활동한 인기그룹 키보이즈 보컬 차중락을 솔로 가수로 데뷔하게 된 동기를 부여했고 그가 작곡한 탱고곡 사랑의 종말이 크게 히트하였습니다. 1963년에는 영화 가정교사로, 1965년 영화 광야의 호랑이로, 1967년 영화 안개로 영화음악을 작곡하였습니다. 1970년대에는 여러 국제가요제에서도 작곡가로서 자신의 명성을 떨쳤으며 TBC가 개국하면서 전속 관현 악단장으로 활동했으며 본처인 노전숙과 자녀들이 모두 개신교 신자여서인지 개신교 신자라는 입장으로 색소폰 연주곡, CCM 가스펠 음반도 다수 발표하게 됩니다. 그는 부인 노전숙과 연애 끝에 1956년 결혼하였고 1남 2형대 3녀 이영숙, 이영미, 이지수를 얻었습니다. 그의 결혼 생활은 순탄할 줄 알았는데 1958년에 처음 시작된 자신의 외도로 인하여 나중엔 부인 노전숙과 따로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내연녀 가수 현미와의 사이에 이남 이영곤, 이영준을 두었죠. 이후 1987년 8월 31일 심장마비로 사망하였습니다. 이봉조는 노전숙과 열애 끝에 결혼했으며 슬하에 1남 3녀를 두게 됩니다. 하지만 그 사이 본부인 몰래 가수 현미를 만나 동거하게 되고 이후 본부인인 노전숙과 가수 현미는 각각 아들을 임신할 때까지 서로의 존재를 몰랐다고 하죠. 더욱이 놀라운 것은 현미의 첫째 아들과 노전숙의 셋째 아들이 동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외도가 들통나면서 가정 파탄에 이를 지경이 되었는데 이봉조는 현미에게 이혼 서류를 보여주면서 안심시킨 반면에 혼인신고를 계속해서 미루면서 지속적으로 두 집 살림을 해왔으나 이혼 서류마저 가짜였다고 합니다. 결국 한 팬의 전화로 이봉조가 지속적으로 두 집 살림을 해왔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현미는 15년 만에 별거를 요구하게 되었고 이에 흥분한 이봉조가 다 같이 죽자며 칼을 들고 쫓아왔다고 합니다. 사실 1960년대에는 비교적 종종 일어난 일이었다고 해요. 그 당시 이혼 사유, 그것도 매우 압도적 1위가 부정행위 또는 두 집 살림인 것을 보면
당시에는 전쟁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 결혼 정년기 남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했고 사회 전체적으로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아 제대로 된 직업을 가진 남자를 찾기가 어려워 여자들이 후처도 마다하지 않았다는 말이 나돌 정도였습니다. 절친이었던 신성일, 엄앵란 부부의 중재로 큰 분쟁으로까진 발전하진 않았지만 이후 부인이 있는 본가로 들어가지 않고 쭉 홀로 살다가 1987년 8월 31일 심장마비로 사망하게 됩니다. 현미와 재회해서 다시 합치기로 했으나 이봉조의 사망으로 재결합은 이루어지지 않았죠. 재회 당시 틀니를 끼고 색소폰을 부는 이봉조의 비참한 모습을 보고 현미가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담으로 본부인인 노전숙 사이에서 낳은 사남매는 모두 훌륭히 성장하였습니다. 다들 명문대를 졸업하였고 외모도 출중하죠. 아들 이영대는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하였으며 재학 중인 22세의 제26회 사법고시에 차석으로 합격하여 서울고등법원 판사를 역임한 뒤 하버드대 로스쿨로 유학을 가서 뉴욕주 변호사 자격증도 취득. 현재는 서초동 소재 법무법인 수호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 중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광고도 찍을 정도로 미남이고 이화여대 출신 엘리트인 노전숙처럼 딸들도 명문 이화여대, 숙명여대를 졸업해 의사, 교수, 대기업 임원과 결혼하였습니다. 이봉조 사망 이후 이봉조 가족들의 소식에 의하면 이봉조 본인이 끝내 본부인 노전숙과의 합장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합장을 반대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본부인의 자녀들이 요구했고 현미 측의 배려로 합장하게 되었죠. 이봉조는 공무원직을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재즈음악가의 길을 걷게 되었는데 내연녀였던 현미와 함께 수많은 명작을 내놓으며 명성을 떨치게 됩니다. 애초에 1957년 현미의 미 8군 무대 데뷔곡이었던 아목동화를 번안 편곡한 사람이 이봉조였습니다. 1962년 현미의 1집 앨범인 밤안개가 공전 히트를 기록하면서 파트너 관계를 공고히 하였죠. 그 밖에도 정훈이, 윤복희, 김추자 같은 유명 가수들을 발굴하며 스타 작곡가로서 맹활약하였습니다. 보통 작곡가들은 즉흥곡을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 이봉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컨대 맨발의 청춘이 그랬죠. 촬영 기간이 18일에 불과했기에 작곡할 시간이 워낙 없었는데 이봉조가 촬영 화면을 보고 녹음실에서 색소폰으로 몇 번 빵빵 불다가 주제곡을 완성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서예에도 조예가 깊어 크리스마스와 신정 때 친필로 써보낸 그의 카드는 작품 수준으로 평가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히트를 시킨 노래는 같은 해에 현미가 불렀던 한 밤안개입니다. 미국의 유명 가수 넷 킹 콜의 It's a Lonesome 올드타운의 곡의 가사만 바꾼 번안곡이지요. 이봉조를 말할 때 가수 현미를 언급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봉조가 편곡해 현미가 불러 히트시킨 밤안개의 레코드판 앞선 글에서 언급했지만 두 사람은 미 8군 사령부 공연 무대에서 만난 이후 음악 콤비이자 사실상 부부이기도 해 현미가 이봉조의 곡을 많이 불렀습니다. 현미는 1957년부터 미 8군 무대에서 칼춤 무용수로 활동했습니다. 밤안개가 데이트를 치면서 이봉조는 작곡가로서 각광을 받기 시작하고 이후 보고 싶은 얼굴, 떠날 때는 말없이 애인 등을 내놓아 잇따라 히트를 쳤습니다. 이봉조는 현미 외에도 최희준, 남일애, 윤복희, 차중락, 정훈이, 펄시스터즈, 김추자, 박경애, 최백호, 김세환 등 1960년에서 1970년대를 풍미한 스타 가수들의 대표작을 작곡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이 불렀던 상당수의 노래는 방송 드라마나 영화의 주제가로 불려졌습니다. 이봉조와 가수 정훈이와의 음악 관계도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영역입니다. 해외 활동은 내연의 관계인 현미보다 더 많이 했고 결과물도 좋았습니다. 이유는 국제음악제에선 허스키 목소리인 현미보다
목소리가 한 옥타브 높은 정훈이가 수상에 훨씬 유리해서였다고 합니다. 이봉조는 1970년 11월 일본 도쿄에서 열린 제1회 국제가요 음악제에 정훈이와 함께 참가해 안개로 베스트 10에 선정됩니다. 국내 가요계 사상 첫 해외 음악제 수상이었습니다. 전체 출품작이 500여 편이었다니 안개의 수상은 괄목할 만합니다. 이후 정훈이의 대표작이 됐지요. 이 수상은 국내에만 머물던 우리의 대중가요가 대외적으로 인정을 받은 첫 계기가 돼 그 의미가 상당했습니다. 우리 가요의 해외 무대 진출을 잇는 계기가 되는 등 한국 대중음악계의 지형이 바뀌었다고 평가합니다. 이후 이봉조는 일본은 물론 유럽의 그리스, 남미의 칠레에서 열린 국제가요제에도 두루 참가했습니다. 1971년 열린 그리스 아테네 국제가요제에서 정훈이가 너로, 1973년엔 현미가 나의 별로 입상했습니다. 칠레 가요제에도 연이어 참가해 1974년 정훈이가 좋아서 만났지요로 1975년 김추자가 무인도로 1979년 정훈이가 꽃밭에서로 최고 가수상을 받았습니다. 꽃밭에서는 우리 가요계의 또 다른 디바인 패티김까지 탐냈지만 이봉조는 정훈이에게 곡을 줬습니다. 둘 간의 콤비는 도쿄국제가요제 안개 이후 국제가요제에서 6차례나 입상을 합니다. 당시 국내 가요계는 1975년에 터진 연예인 대마초 사건으로 큰 타격을 받아 암울했던 시기였습니다. 가요계에선 그의 꽃밭에서가 이 터널을 빠져나가는 한 줄기 빛의 역할을 했다고 평가합니다. 하지만 이 음반은 발표를 하지 못합니다. 정훈이도 대마초 사건에 엮여 1981년까지 6년간 방송과 공연 활동을 못했습니다. 정훈이가 대마초가 발견된 현장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1979년 말 그에 대한 혐의가 풀려 무대에 설 수 있었고 이 곡으로 그는 제2의 전성기를 구가하게 됩니다. 정훈이의 음색도 좋지만 예쁜 가사, 부드러운 멜로디가 돋보이는 곡입니다. 이 시기에 이봉조는 자신이 작곡한 무인도 꽃밭에서 등의 노래로 전성기를 누립니다. 이봉조가 당시 개척한 이런 국제가요제 활동이 오늘날 K-팝의 씨앗이 됐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국내 방송국에서도 가요제를 개최하고 대중음악이 더욱 활발해지게 됩니다. 이 공로를 인정받아 1971년 대한민국 문화예술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봉조와 정훈이의 첫 만남 이야기도 재미있습니다. 두 사람은 1960년대 최고 무대였던 남대문 근처 그랜드 호텔 나이트클럽 밤무대에서 만났습니다. 1967년 당시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던 여고생 정훈이를 보고 번안곡 안개곡을 줘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정훈이는 당시 고등학교 1학년으로 방학 때 부산에서 서울에 놀러 왔다가 그랜드 호텔 나이트클럽 악단장이던 작은아버지의 피아노 반주에 맞춰 외국 노래를 불렀고 클럽 옆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던 이봉조가 듣고 번안곡 안개를 주기로 한 것이지요. 당시 이 곡을 탐내는 가수가 많았는데 이봉조는 정훈이에게 이 곡은 너의 곡이다라고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정훈이는 이후 언론에 이봉조 선생님이 이미 색소폰 연주로만 발표한 미완의 안개를 건네며 연습해오라고 했고 일주일 뒤 안개의 가사를 주셔서 데뷔곡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정훈이의 가족은 가수인 아버지를 비롯해 4명의 오빠가 악기를 다루는 등 음악가 집안입니다. 이 곡은 제1회 도쿄국제가요 음악제 수상을 계기로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습니다. 1960년대 주류였던 트로트와 차별화 한판 멜로디, 운치 있는 가사와 정훈이 특유의 고운 음색이 어우러졌다는 평을 들었습니다. 안개 등 5곡을 수록한 정훈이의 이 데뷔 앨범은 당시로선 엄청난 40만 장이 판매됐습니다. 이봉조가 정훈이와 많은 콤비를 이룬 것은 자신이 발굴한 가수여서 평소 남다른 애정을 갖고 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가수 현미가 1964년에 내놓은 떠날 때는 말없이는 이봉조의 작곡 근간을 엿볼 수 있는 웅장한 곡입니다. 20여 명의 경음악단 연주와 중간에 삽입된 이봉조의 색소폰 연주가 특징입니다. 가사엔 이별의 쓸쓸함과 비장함이 녹아있고 현미 특유의 허스키하면서 애틋한 목소리가 잘 조화된 곡입니다. 이후 같은 해 개봉한 신성일 엄행란의 동명 떠날 때는 말없이 영화 주제가로 선보여 대중에게 오랫동안 각인되었지요. 이봉조가 작곡해 히트된 가요는 수없이 많고 그를 작곡가로 기억하지만 그의 또 다른 상징 마크는 색소폰입니다. 지금도 방송에서 색소폰을 부는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기억합니다. 그는 작곡가라는 타이틀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예술인이었습니다. 그를 한국의 스탄 게츠로 부르는 이유입니다. 스탄 게츠는 우크라이나계 미국인으로 필라델피아에서 태어나 재즈 색소포니스트와 영화배우로 활동했습니다. 스탄 게츠가 1970년대 초 인삼이 색소폰을 연주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말을 듣고 한국을 방문했을 때 TV쇼 프로그램에서 두 사람이 협연해 화제가 됐었지요. 이봉조의 색소폰 연주 실력은 소시적부터 악기를 다루는 남다른 소질에서 비롯됐습니다. 그는 경남 남해의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나 어릴 때부터 음악 분야의 소질이 뛰어나 피아노를 배웠습니다. 이어 그는 경남 진주중학교 시절에 학교 밴드부에 들어가 색소폰을 불었습니다. 1952년 한양대 건축학과에 가서도 음악을 끊지 못해 학생 신분으로 당시 최고의 라틴 음악 악단이었던 김광수 악단에 들어가 활동을 했습니다. 때마침 일본 오키나와에 있던 미8군 사령부가 용산으로 옮겨오면서 그는 대학 4학년 때 친구의 권유로 미8군에서 연주하며 존 콜트레인, 소니 롤린스 등 재즈 색소폰 연주 거장들의 음악을 접하게 됩니다. 시끄러운 색소폰 연습 소리에 하숙집을 5번을 옮겼다는 에피소드가 있을 정도로 열정이 대단했다고 지인들은 전합니다. 그는 대학 시절 테너 색소폰 연주자인 엄토미를 사사한 이후 1956년엔 작곡가 박춘석과 엄토미 등과 함께 서울의 유명 살롱에서 재즈를 연주했습니다. 이후 이력이 붙은 그는 1962년 이봉조 악단을 직접 만들어 4-5년간 미8군 무대를 누빕니다. 1959년 부산문화방송 개국 등 민간방송이 속속 개국해 그의 활동 영역이 크게 넓어지게 됩니다. 이봉조 악단은 1964년 MBC에서 주최한 전국경음악 경연대회에서 대상을 받아 이름을 크게 알렸습니다. 이어 그의 말 동양TV 방송국 즉 TBC가 개국하면서 전속 악단장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이후 TBC의 간판 프로그램이었던 쇼쇼쇼 악단을 10년간 이끌었습니다. 이봉조는 이후 미8군 쇼와 일반 무대를 넘나들며 연주가로서 밴드마스터로서 각광을 받았습니다. 그는 1980년에는 KBS 전속 악단장, 1987년에는 88 서울올림픽 문화행사 공연 분야 준비자문위원을 지냈습니다. 1964년 국산 영화 제작이 처음으로 100편을 넘어서는 등 한국 대중문화가 호황기를 탑니다. 당연히 대중가요계에 깊숙이 자리한 이봉조도 바쁜 스케줄을 소화합니다. 이봉조는 1960년과 1970년대 한국의 영화음악 거장으로 자리를 잡으며 무려 110편의 영화음악을 작곡합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재즈 음악은 1920년대 말 한국에 처음 소개됐습니다. 당시 우리나라 음악의 대세였던 트로트나 창과 다른 감미로운 멜로디와 흥겨운 리듬은 금세 대중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지요. 하지만 1940년대 발발한 태평양 전쟁으로 인한 사회 분위기 탓에 암흑기를 맞게 됩니다. 이어 6.25 전쟁 3년도 겪었습니다. 휴전 이후 세상이 평온해지자 재즈는 다시 미8군 쇼를 중심으로 대중음악으로
자리하면서 꽃피웁니다. 재즈는 1960년대 들어 한국에 뿌리를 내리게 되는데 이봉조가 그 역할을 한 재즈 음악가의 한 명입니다. 이봉조는 구수한 화술과 뛰어난 리더십으로 많은 사람과 잘 어울렸고 음악 생활과 그 외적인 면에서도 폭넓은 생을 살아서 정재계까지도 지인들이 많았습니다. 압구정동의 봉이라는 클럽을 직접 운영하며 그의 팬들과 음악을 통해서 친분을 쌓기도 했죠. 이 클럽에서 일을 마치고 귀가하는 중에 심장마비 증세를 일으켜 1987년 KBS 재직 중에 별세하여 우리의 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의 사후의 부인이었던 가수 현미의 수건 사업으로 이봉조 가요제가 그의 고향인 진주 MBC 주최로 2006년 6월 9일 진주 성지에서 MBC 예술단과 인기 가수들의 출연으로 성황리에 처음 열렸고 매년 정기적으로 계속되는 가요제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색소폰협회 해남군지부가 경남 남해군에서 열리는 남해 이봉조배 전국 색소폰 앙상블 경연대회를 개최하는 일은 매우 고무적입니다. 고향 남해에선 오래전부터 이봉조 음악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예 전문 기자 에이나였습니다.